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10거래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제 4,800을 앞두고 있습니다. 5,000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 대단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국내장의 11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도와줄까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러첼 2선까지 함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돋보였던 것이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랠리였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의 강세, 그 뒤에는 TSMC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었는지, 국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뉴욕장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까지 연이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물론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에는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흘 만에 상승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0.2%대의 플러스였고요. 다우지수도 0.6% 상승하면서 49,400포인트대를 회복해냈죠. 무엇보다 오늘 증시의 훈풍이 되어줬던 것은 어제 발표됐던 TSMC의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분기를 기준으로 보나 연간 기준으로 보나 역대 최대급의 실적이었고요. 이 부분이 반도체 진영 전반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새롭게 발표됐던 고용시장 지표도 한번 보시면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밑돌면 그래도 지금 고용시장 상황이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꽤 유의미한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2주 이상 실업 청구를 하는 이 계속 실업 청구 건수 역시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직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보케캐피털에서는 오늘 TSMC의 실적과 캐펙스 계획이 AI 투자 열풍이 거품이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낙관론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원자재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여전히 높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공격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긴장을 좀 일부러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의 급등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원자재, 귀금속 가격 역시도 안정시켰습니다. 금 가격은 0.6%대의 마이너스, 그리고 은값은 현재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만 장중한 때에는 7%대 급락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TSMC의 실적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20.5%의 급증, 순이익은 35%,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조 8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연간 캐펙스 규모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죠. 2026 회계년도 최대 56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의 점프이고요. 이렇게 캐펙스를 확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진영 전반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대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시세가 전부 다 좋았습니다. TSMC ADR의 주가는 4%대의 급등이었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2% 안팎의 상승,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들의 주가도 함께 반응을 했죠. ASML은 5%대,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이 7%대로 특히 강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자극을 받아갔습니다. 샌디스크가 5%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3%대,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1%대의 플러스였고요. 이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들의 시세 역시도 강했습니다. 반도체를 대표하는 ETF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베넥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SMH라는 티커
평가명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추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403달러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고점을 경신해 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이죠. 싹3 6.8%의 플러스, 역추종 하락에 베팅하는 싹스S가 6%대의 마이너스로, 그리고 1배 추종하는 X는 2.3%, 그리고 2배 추종하는 USD ETF의 경우에는 4%대의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중에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7,998선이 이제 새로운 고점으로 됐다는 점 체킹해 드립니다. 그 밖에는 오늘 하락 특징주로서는 일라이 릴리를 포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뉴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FDA가 일부 신속심사 대상에 대한 의약품 검토를 지연시켰다라는 발표인데요. 지연 대상 약물은 릴리의 경구용 비만약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연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일라이 릴리에 대한 결정 시점은 4월 10일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릴리사 측에서는 이제 약물 승인이 2분기 중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사는 노보노디스크. 노보는 얼마 전에 경구용 알약을 이미 출시했고 지금 미국 안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장을 통해서 이미 판매도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분기나 되어야 한 발 늦게 출시가 된다는 것은 경쟁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릴리의 주가는 3.8%대 급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서 오른 것도 아니고요. 비만약 이 진영 전반의 투심이 함께 악화가 되면서 노보노디스크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도 3%, 7%대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시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융주 그 안에서도 여기 자산시장이라는 소분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급등세가 눈에 띄지요. 골드만삭스 실적 결과 4분기 주식 트레이딩 매출이 4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 그 어떤 은행도 이 정도 규모의 주식 트레이딩 매출을 분기 기준으로 기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상 최대 수치가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 더블 비트를 기록한 데다가 자산관리 부문의 순 매출 그리고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액이 47% 급증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5.8%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4분기 기준 AUM이 14조 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죠. 블랙록의 AUM이 14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지금 얼만큼 강력한가 보여주는 실적 결과였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테마 가운데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코인베이스 와 로빈후드, 서클 인터넷덱이 6에서 9%대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해 갈까요? 국내 증시 전일 복귀부터 들어가 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코스피인데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거래 연속된 상승세.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계속 고민하죠. 너무 과도한 상승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 고민을 자꾸 떨쳐내고자 하게 되는 근거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잖아. 타당한 상승이다 라는 것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박탈감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은 차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와 로봇,
로봇을 등에 업은 자동차 진영을 제외하고 본다면 꽤나 소외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대비 너무나 못 갔던 코스닥의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있을 것인지 계속 추적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국내 증시 대단합니다. 이제 5천선까지 5% 상승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어제 코스피 1.5% 상승하면서 4,797선을 기록했습니다. 4,800을 정말 바로 앞에 둔 상황이고요. 어제는 그래도 코스닥도 따라가주는 모습이 있었죠. 코스닥이 모처럼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951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코스피는 10일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어제 장중에 금통위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죠. 거의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힘이 돼준 것은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의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환율이 좀 진정됐고요.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일으켜줬죠. 한동안 계속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었던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됐고요. 그 매수세는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골고루 확산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요즘에 굉장히 강하다 싶으면 로봇이 오른 날이고요. 좀 약하다 싶으면 로봇도 못 오른 날입니다. 코스닥에서 바이오나 2차 전지 진영이 크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중심으로 코스닥 시세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로봇이 코스닥을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죠. 한동안은 로봇 대장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로봇주 일부만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는 로봇 대장주들까지 같이 힘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텐베거 종목들이죠.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들로서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휴림 로봇도 또 유진 로봇도 요즘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모처럼 이 상승 대열에 합류했네요. 13%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로봇에서는 시세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더욱 강하게 시세 확장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면 정말 1년 반 동안의 로봇 시세가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 바이오 속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엔터 블랙핑크와 BTS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와 Y젠터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라던가 미국 내에서 최근에 조금 반도체가 쉬고 있었다라던가 이런 흐름으로 반도체가 조금 변동이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힘을 내줬죠. TSMC의 호실적, TSMC의 공격적인 컨센과 캐파 투자 그리고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등이 힘이 돼주면서 반도체 진영이 같이 힘냈고요. 삼성전자가 수급을 좀 많이 잡아먹으면서 어제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삼성전자 14만 원대 넘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삼성전자 대비는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1% 상승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일정이 1월 29일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반도체 진영에는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전약 후강 후반에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조선도 굳건합니다. 지난 연말에 반도체 쪽에 수급을 살짝 빼앗긴 이후 올해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조선주이죠. 지난해 3분기 내내 좋았고 올해 1분기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14일에 방송했던 내용이죠. 그림자 함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으로 또 너무나 고령화된 이 원유 운반선의 움직임으로 교체 수요 등이 더 자극될 수 있다라는 점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이 VLCC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하나오션이 관련한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HJ중공업,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다른 조선사 대비 못 갔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최근에 강하게 해주고 있죠. 자, 방산에서는 방위비와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계속 해석이 되면서 요즘 우주와 방산 쪽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이거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16만 6,60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화 시스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출연자가 방산 쪽에서 한화 시스템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었는데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로봇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에 대한 집중이 무섭고 세론을 극복해냈고 다시 템버거 종목에 관심이 쏠렸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어제 시장이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른 의미로 대단한 쪽 볼까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제 국가대표 AI 선정의 1차 결과가 나왔죠.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 연구원이 선정이 됐고요. 네이버와 NC AI가 탈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상반기에 추가로 1개를 더 선정을 하고요. 연말에 최종 2개 정예팀을 선정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에 대단하다. 바로 LG AI 연구원 시세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 측면에서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이버 좀처럼 시장 대비 못 가는 흐름인데 어제 장후반에 이 뉴스 들려오고 나서 낙폭 키우는 걸 보면서 많은 네이버 주주분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약간의 좀 징글징글하다라는 느낌으로 네이버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네이버가 어제 4% 하락이었죠. 좀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이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락했습니다. NC AI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같이 탈락을 했어도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었는데 네이버는 하락이었죠. 중국 오픈소스 모델 일부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해명을 어떻게 하는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패자부활전 제도전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CNS 어제 장중에 10% 올랐죠. 다른 이슈가 좀 있었기도 하고요. LG CNS는 사실 이번에 여기에 선정이 될 것이라는 건 자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달드린 내용이었죠. LG AI 연구원의 KX사원이 소버린 AI 프로젝트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 사실 1위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 가능성이 당연히 높았었죠. LG CNS 장중에 10% 올랐고요. 애프터에서 추가 시세를 내면서 통합적으로 어제 1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 이 선정 3사 관련한 종목들 정리해 봐야겠죠.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협력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넣어봤습니다. 자,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어제 컴퍼니 K가 애프터마켓에서 10%인가로 반응하는 모습, 장중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LG AI 관련해서는 당연히 LG CNS 반응 보여줬죠. 컨소시엄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 포바이포, 유라클, 이스트소프트, DSC 인베스트먼트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협력 이슈로는 차바이오텍과 노타 등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노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트레이딩용으로 꽤 많이 관심을 두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LG AI 관련해서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삼성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어서 트레이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보면 LG AI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CNS 올라가는 거 보고 드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SI 업체들이 관심을 확 모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죠. 클라우드나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혹은 시스템 통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룹사 내에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던가 플랫폼에 관여를 한다던가의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가, LG그룹에서는 LG CNS가, SK에선 SK CNC 등이 하고 있고요.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었죠. 롯데이노베이트가 2년 전인가요? 사명 바꿔서 롯데정보통신에서 이노베이트로, 신세계에서는 INC가, 포스코에서는 DX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유독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아가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키워드가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뇌 역할을 해주는, 그룹사의 IT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인 거죠. 로봇이 짙은 쪽, 바로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었고요. 그룹의 데이터 운용 혹은 플랫폼, 제조 시스템 통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50% 올라온 종목이고요. 어제장에서는 살짝 숨고르는 모습, 삼성전자 쪽에서 관심을 받자마자 그동안 많이 오른쪽에서 약간 숨고르기가 나왔죠. 현대오토에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포스코 DX와 LG CNS가 훨씬 더 강한 시세가 있었는데요. 포스코 DX는 상한가였죠. 야스카와 전기와 협업을 한다. 로봇 자동화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얼마 전이었어요. 12월에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에 투자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한정남 차장님 이틀 전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DX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네요. 자, LG CNS도요. LG AI연구원 이 소버린 AI 선정 이슈도 있었고요. 차바이오 그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오픈 AI 챗 GPT 한국 총판입니다. 오픈 AI 공식 파트너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면서 주가 10% 상승을 나타냈네요. 자, 이들 중심으로 SI 업체들 다시 체크가 가능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오른쪽 외에서 포스코 DX나 LG CNS 쪽에서 후발대로 더 강하게 쫓아붙을 것인지 보시죠. 어제 그룹사별로 핵심 이슈 내용들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이 중에서 어제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소버린 AI 이슈도 있었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반응하며 포스코 인터 등도 상승이었죠. 리튬 가격,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수출 제한 이슈 속에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퓨처엠도 강세였고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스틸리온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동안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그리고 HD 현대그룹을 주목했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같이 갔던 전력기기 업체들이 있었고요. 또다시 포스코 그룹까지 시세 확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들 내에서 연속성을 뛸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AI와 로봇 등을 집중해 본다면 역시나 포스코 DX에 대한 관심이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함께 모처럼 동반해서 시세를 낸 기업들이 있죠. 바로 기판주들 되겠습니다. 어제 시세인데요. LG 이노텍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기판사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 차별화됐었죠. 작년 11월까지는 시세가 모두 다 막 좋았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240%, 이수페타시스 400%, 심텍도 400% 올랐었고요. 대덕전자 200%. 그러다가 12월부터 약간의 시세 차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전기, 코리아 서키트는 나름 괜찮았는데 대덕전자, 이수페타, 심텍 등에서는 12월 달 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바로 지난주까지의 시세이고요. 그러다가 어제장 동반해서 기판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기판사들 과거에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때 양적인 증설을 하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반도체 쪽에 이제 첨단 공정, 미세 공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양이나 기술 혹은 고객들의 인증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판도 고급화되고 있고 고급화되는 기판들의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극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HBM4 요구 상향되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 살짝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로직 다이 관련한 얘기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분위기 파악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삼성전자 시세가 더 좋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객사들의 HBM4 등의 그 성능을 계속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고성능 패키징 속에서 기판 제조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판의 층수가 더 많아진다던가 혹은 다이 크기가 커진다던가가 되겠죠. 이것이 결국 수요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티지 현상이 강화된다라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이 기판의 전방으로 볼 수 있는 메모리 쪽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판사들도 그동안 압박받았던 이 원재료 비용을 좀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판은 금과 구리가 원가의 한 50~6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금과 구리 가격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것의 가격 전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난 12월에는 이들 중에 다수가 가격 전가를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슬슬 일부 가격을 올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기판과 이런 가격 협상 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판에 대해서 잠시 후 추가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JP모건은 이 타이밍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생산 차질 문제가 해결이 됐고 첨단 제품군, TPU 진영의 종목이죠. 좀 더 견고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이네요.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작년 연초에는 뜨거웠던 유리기판, 올해는 잠잠했었는데 다시금 기판과 함께 유리기판 쪽도 관심을 받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 대한 얘기를 모처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의 테마 상승률을 아침마다 이렇게 쭉 체크를 하면 얼추 그날의 이슈가 보입니다. 테마 상승 상위에 있었던 게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투자한 ETF,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TSMC의 호실적과 공격적인 투자 이슈가 이런 소재 장비를 강세로 이끌었고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결국 미국의 생산시설, 이것을 지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장비에 힘이 돼줬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메모리 부족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웰스파고나 바클레이즈, RBC 등에서는 여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러셀 2000도 좋아서 반도체 소부장이 힘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주지사가 원전의 목표를 늘렸다라는 소식 등 원전주들도 올랐어요. 탈렌에너지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발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급락이었죠. 그러니까 항공주 이런 쪽이 반응을 보였고요. AI 인프라 진영에서 상승하며 통신 장비, 전기 설비, 건설 인프라 등이 올랐습니다. 건설 인프라 중장비 쪽에서도 올랐다. 요즘 중장비에서 LTD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같이 인프라단도 체크를 해보겠고요. 드론, 방산, 우주항공 밤사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세 연속을 낸 것은 드론, 방산, 우주항공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올라오는 쪽은 반도체 소재 장비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빠진 쪽에서는 리튬, 금, 구리, 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서 봤던 기판에는 좀 좋은 소식이죠. 금이나 구리가 조금 진정되면 원재료 압박도 덜 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일라이릴리의 급락이 체중 감량 알약 심사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3% 같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심플하게 뉴욕장을 제가 기억하는 스타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올랐고 러셀 20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TSMC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 힘을 냈다이고요. 트럼프 이란 공격이 일단 스탑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일라이릴리도 FD발 악재로 약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쪽, 시게이트, 낸드 쪽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플루언스 에너지, ESS 대표 종목들이죠. 블룸에너지, SOFC 종목이고요. 로키드 마틴 등의 방산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파월인더스트리, 전력단에서 플래닛 랩스 이런 쪽 우주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AI에 필요한 칩과 에너지, 그리고 패권 다툼에 필요한 우주와 방산 쪽이 시세를 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낸드 기업들의 신고가, 낸드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낸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저장 장치가 바로 SSD입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주가 결국 SSD 관련주인데요. 삼성에서 AI 병목을 이 SSD로 풀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추론해서 SSD로 이 HBM으로 다 메꾸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시켰다라는 것이죠. 딱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입니다. 얼마 전 CES에서 HBM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저장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이 스토리 속에서 낸드, SSD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 약간의 곁다리 관전 포인트로 넣어봤어요.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오늘 앞서 보여드린 이슈로는 기판 쪽, 유리기판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에 관해서 미국에서 신고가 종목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 정도 정리를 넣어봤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 정리해보시죠. 전체적으로 시황 측면에서는 뉴욕장이 올랐고요. 반도체도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든 것도 긍정적이겠죠. 반도체 어제 조금 소강 국면이었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힘을 냈고요. TSMC의 공격적인 컨센 상향, 대규모 투자 이슈가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TSMC 밸류체인 종목들이 유독 좋았는데요. CMTX나 이런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도드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TSMC 밸류체인 장비주이고요. 삼성의 파운드리 속 TSMC가 이 정도라면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볼 여지가 있겠죠. 실제로 TSMC가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삼성의 파운드리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종목들 가운데서도 또 디자인하우스 요즘 체크가 많이 되고 있죠. AD테크,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세미파이브까지 보시고요. 낸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범 AI 진영에서는 앞서 봤던 이제 SI 업체들, 그리고 원전 SOFC, ESS 종목들, 미국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그리고 전력도 넣어봤는데요. 청와대 정책실장 단독 뉴스긴 한데요. AI도 반도체도 결국 전력이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전력과 원전에 대한 스토리도 참 쉬지 않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테마로는 STO 관련한 종목들 있네요. 어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었죠.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가 있었어요. 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이 종목들로 연결이 될지 테마단으로 자극이 될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SK도 LG도 삼성도 유리기판 업체들과 협력을 좀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유리기판의 키워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밸류체인 다시 한번 모처럼 꺼내 들게 되네요.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정은 오늘 간단합니다. 미국의 월간 옵션 만기일 정도 자리하고 있네요. 1월의 일정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21일, 삼성전자 실적과 하이닉스의 IR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날 29일이 진짜 중요하네요. FMC랑 테슬라 실적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겠네요. 29일. 달력에 한 번 더 저장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살펴봤고요. 오늘은 섹터 뉴스가 아니라 테마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좀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테마인데 안 그래도 궁금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미나 앵커. 네, 오늘 제가 골라온 테마는 탈모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진짜 그 테마 단으로 움직임에 그쳤었는데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테마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전일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일 정규장에서 현대약품의 주가가 29.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메탈랩스도 29.8%의 급등, JW신약이 11%대, TS트릴리온이 8%대, 올릭스가 1.6%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인벤티지랩과 위더스제약, 이노진 같은 종목들도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 시장에서 아주 큰 폭의 시세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의 하락,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1.8%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현대약품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 광고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 광고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AI로 광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점 그리고 특별한 점은 임상 결과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직접 시청을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임상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었고 증상 개선이라든지 굵어진다라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임상 결과를 직접적으로 광고에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또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과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약품이 발표한 광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임상 결과를 정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전공법 마케팅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관심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효과를 살펴보시더라도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광고 정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좀 신뢰성이 가는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임상을 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24주간 도포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개체 수가 약 17개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평균 모바일 굵기도 증가했다. 제가 여기 영업직 사원 같기는 한데 이러한 점들에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탈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매출로 직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약품의 주가가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모 관련주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샴푸 분야에서 대장주를 여겨지고 있는 TS트릴리온.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워낙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장주를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한 번쯤 이런 테마성 이슈가 나왔을 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과의 연관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CMO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이고 또 인벤티지랩이 이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전용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쪽에서 탈모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를 발표한다면 동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짚히고 있는 거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만 치료제 테마로 최근 들어서는 엮이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도 최근에 개발에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것은 먹는 탈모약인데 역시나 인벤티지랩
주사제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호주 식약청에 탈모 주사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즈랩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위더스 제약도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노진과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물이라든지 플랫폼 기술보다는 탈모, 두피, 코스메슈티컬이라든지 관리 기기를 판매하고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기기 쪽으로도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관심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까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즈랩과 올릭스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메쉬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RNA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탈모 질환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A 기반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달 호주에서 임상을 실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첫 환자에게 투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탈모라는 키워드로 올릭스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점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탈모 산업의 현재 특징은 영역 확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약 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샴푸라든지 영양제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뷰티 쪽도 그래서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련주로는 LG 생활건강, LG 전자, 아모레퍼시픽, 이노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웬 갑자기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인 걸까? 그리고 전자는 또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LG 생건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샴푸, 탈모 완화 기능을 갖고 있는 샴푸를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 이 탈모 샴푸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LG전자는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홈케어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LG전자가 그와 관련해서 홈케어 기기를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체크 포인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형태의 미녹시딜 외용제 시장도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각계전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대웅제약, JW신약, 현대약품, 신신제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탈모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약물도 약물이지만 뷰티 쪽으로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탈모 시장의 전망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뭐 테마단으로만 본다면 이 정도 정보로만 그쳐도 괜찮겠지만, 시장이 더욱더 커져서 산업으로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지죠.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밀어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부적인 이슈들이 궁금해질 텐데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 부담 속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탈모 급여화가 이제 앞으로 큰 흐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확정을 짓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탈모 시장 자체는 폭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가별 규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모 샴푸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점은 반영해 봐야겠습니다. 자, 탈모 관련해서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머리가 정말 많이 나 있는 몬치치 인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탈모 시장 자체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테마 장세에 내가 올라타 봐야 하는 것인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바쁠 것 같습니다. 반도체부터 포스코 그룹주 등 AS 플러스 업데이트할 전략들 이분과 나눠볼게요.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국내 장중부터 밤에 미국장의 흐름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기업은 TSMC입니다. 실적 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적인 컨센 상향, 엄청난 캐파에 대한 의지, 장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다, 뭐 이런 소식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삼성전자도 힘냈는데 네. 반도체 진영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에 이미 실적을 오픈을 했는데 주가가 불안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예상치대로 다 나왔습니다. 뭐 내년에 캐펙스 투자도 나왔는데 콩콜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TSMC 같은 기업이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자칫 증설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갖다 버리면 이것만은 힘들게 버려서 쉽게 갖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문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쭉 세워서 아주 정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너네 정말로 우리한테 수주를 줄 것이며 앞으로 너희의 수주는 얼마만큼 커질 것 같은데 라는 데이터 분석을, 시장 분석을 매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커피숍도 스타벅스가 정말로 시장 조사하면서 직영만 갖고 가잖아요. 스타벅스가. 정말로 시장 조사하는 방법이 자기네만의 구조가 있거든요. TSMC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것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렇구만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제 느낌상 지금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정말로 강합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 날아가고 방산주 날아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뛸 때 반도체 투톱, 자동차 투톱이 쉴 법도 한데 안 쉬고 딱 버티는 자리에서 지금 다른 섹터가 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흔들리죠. 정말 강합니다. 이 의미가 내가 움직이면 너희들 못 갈 테니까 지금 나 쉴 때 너희들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관대하게 너희들 좀 놀아. 시험 열심히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 소부장도 움직일 수 있을 날이 머지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빠르면 서서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즉 반도체 소부장이 매력적인 위치까지 조정을 주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일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식 발표하면서 올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못 가서 가는 거 맞아, 좋은 거 맞아 라는 의심의 구간이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위치로 왔다. 지금의 매력도는 소부장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소부장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캐파 혹은 TSMC가 이런 공격적인 증설을 할 것이라는 기대, 마이크론이 세계 곳곳에 막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 그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코스닥이 좀 눌리니까 같이 좀 강력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혹은 그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 주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이젠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소부장의 시대가 정말 열릴지 보겠습니다. 그 소부장 내에서 부품단의 기판 조금 볼까요? 기판이 어제 12월에 약간 차별화되는 시세들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함께 다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기판 내에서 이제 금, 구리 이런 가격 상승을 제대로 자기들의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업체, 고부가 가치 기판을 만드는 업체, 추려서 전략적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기판이 제일 앞에 쓸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지 마요. 심플하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방송을 보면서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산업이 섹터가 올라갈 때 그 섹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깊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이 HBM의 삼성에서 이쪽에 성공 시나리오가 나오고 실제로 성공을 하면서 이 세 종목이 이제 이스페타스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의 1차 랠리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종목들이 갈 때 얘네들은 오히려 쉬었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준 자리에서 다시 랠리를 준비한다라는 첫 번째 신호탄이 원래 걔들이 먼저 갔으니까 다시 이제 시작해 볼까? 라는 의미로 저는 어저께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 종목 중에 뭐가 이스페타스까지 네 종목 중에 뭐가 제일 좋냐 이런 고민보다는 이제 기판이 다시 출발하면서 뭐 코리아서킷은 사실은 뭐 가격 조정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대장이야 뭐 좀 이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좋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구분하려는 게 다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 종목군에서 매수를 대응했었을 때 주가가 변동성에 좀 안정감을 줬었던 종목은 대덕전자이지 않았나. 쉬어갈 때도 안정감으로 있게 쉬고 출발할 때도 의미 있는 출발을 보여주는 종목이 대덕전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소부장단의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로봇 얘기 좀 해볼까요?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색이 짙은 쪽들이 강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중심이었다가 점점 부품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사 갔다가 SI 업체들까지 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포스코 DX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틀 전에 오셔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어제 상한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로봇에서 확장되는 이 스토리 한 번 더 차장님의 시각과 AS를 하고 싶어요. 어제 로봇의 상승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가서 잘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수요일 날 조금 상반기에 모든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1분기에.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형주가 갈 때 중소형주가 못 갔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형주가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변수를 꺾일 때 못 갔던 중소형주들은 빚도 못 보고 같이 쓸려 내려가는 시장이 과거에 빈번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중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까지 특정 섹터가 모든 종목이 중소형주가 다 함께 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오랜만에 등장한 군집성. 그렇죠. 네. 상한가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섹터가 전체가 다 오르는 로봇이 올라갈 때도요. 차별적으로 올라갔었어요. 어떤 종목은 15% 가고 어떤 종목은 보합권 내고 이랬었는데 붙기만 하면 로봇 섹터이기만 하면 일제히 다 오른 것이 이렇게 섹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매우 오랜만이고 이 뜻은 중소형주 단에서의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이제 좀 출발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그냥 기업과 관련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오랫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다가 이제 나도 갈래 했었던 종목들로 생각해 본다면 어저께 캔들로만 보면 엔젤 로보틱스 그냥 박스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나의 차례에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소형주 단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가 V원텍도 예전에는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거래가 등장한 박스 돌파에 이런 의미가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룹사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수요일 날 포스코 DX를 말씀드렸던 것은 로봇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에서 뭘 볼 거냐. 뉴로메카 상간 것은 포스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룹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LG그룹주 중에
LG 그룹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에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이고 엔젤 로보틱스가 출발했는데 여기에도 연결이 있고 실제로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별도로 LG CNS도 여기에 묶여서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는 먼저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전에 HL 만도라든가 KNR 시스템이 먼저 갔던 것은 뭐 현대와 키워드를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룹사별을 보니까 저렇게 많은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 안에 있습니다. 삼성도 좀 살펴볼게요. 삼성에서 어제 좀 의미 있게 보였던 것은 SBB 티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레시스라든가 이삭 엔지니어링 좀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SKT도 있어요. SK와 관련돼서는 CMS라는 종목이 AI 기반 3D 비전 검사, 로봇 자동화 기술이 갖고 있고요. SK온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일 로보틱스, T 로보틱스라는 종목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로봇이 스펙트럼이 확 넓어져서 이제 출발한 종목들,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까지 눈에 있어서 로봇은 매우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이 끊임없이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로봇 내부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 이런 것에 봤다가, 이제는 로봇의 뇌에 집중했다가, 그 외에 이제 점점 확장이 되겠죠. 자동차 부품으로 갔다가 IT 부품으로 갔다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만큼 로봇은 전체적인 방향이 대중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런 종목들의 시세 파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거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땀 차장님 덕분에 포스코 DX 상한가도 먹어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정남이 형 주말에 민어회 먹으려면 뭐 사야 되냐고, 지난 시간에 방어회 먹으려면 뭐 사야 되냐고 질문 주셨던 분인데요. 이번에는 또 민어회 얘기를 해주셨네요. 좀 급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네. 수익이 나셨는지. 민어까지 급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네. 네. 참, 이 로봇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런 그룹에서 로봇 혹은 자율주행 첨단 기술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이것의 관제탑 역할을 해주는 SI 업체들도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출발이 현대오토웨버였고 포스코 DX도 그랬고 어제는 LG CNS는 딴 이슈로 또 올라가긴 맞아요. 했지만요. 이런 SI 업체들은 어떻게 추릴까요? 다 같이 묶어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롯데 생각이 들고요. 이노베이트리도요? 네? 롯데 이노베이트도요? 롯데정보통신 과거에. 글쎄요. 다 자기의 좋다고 타이밍이 하시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오른 거래가 저는 어저께는 적어도 터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제 나온 종목들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이제 그쪽에 나쁘지 않은데 그쪽에서 먼저 좋은 시나리오를 막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다. 지금 종목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인데요. 시청자분이 네이버는 기업명을 네버로 바꿔야 된다고. 네버, 결코 못 간다고. 이 느낌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속상한 마음이시겠죠. 어제 이제 국가대표 AI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좀 해주세요. 네이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진짜 네이버 갖으신 분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은 국가대표 AI에 탈락을 했었어도 1차 예산에서 떨어진 기업들이 다시 다 합쳐가지고 이제 다시 재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코딩과 관련돼서 중국에 이것을 표절한 것 아니냐. 근데 이것이 네이버만은 아니었어요. SK랑 다른 기업도 너희들도 업스테이지도 했는데 다 해명을 했죠. 네이버는 해명도 뜨뜻미지근했고 재도전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라고 이건 제가 굳이 네이버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거기 가서 네이버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국가의 이것을 꼭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네이버가 AI 산업을 포기하거나 안 하는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그 국가대표 산업의 AI에 포함돼서 해야 될 일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네이버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가는 길입니다.
괜히 거기에 얽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 재도전 안 할 거야라는 것이 오히려 잘 선택했다라는 느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LG가 아주 잘해가고 있죠. 네이버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가져나갈 수 있냐, 이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림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빠진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면 떨어진 건 짜증이 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가 어떤 제 본심이었던지는 그럼요. 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조선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금 로봇주들이 다 같이 손잡고 올랐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전주거든요. 원전은 종목별로 다 따로 갔거나 BHI만 따로 갔거나 이제 우진만 이제 먼저 고개를 들고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갈 때는 함께 지금 원전에 갈 수 있는 것은 SMR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할 때 함께 이제 묶였기 때문에 한전 기술 이번에 고개를 슬쩍 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랠리의 다음 종목이 나야 하면서 뚫고 간다면 만약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중소형주단들이 함께 움직이는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때 나도 같이 갈 거야 라고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자리다. 플러스 중소형주 함께 보시자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 관심을 딱 받고 신호를 세워주면 원전에 중소형주 함께 보자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고요. 차장님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픽 어느 종목으로 보십니까? 범한 퓨얼셀 말씀드릴게요. 수소에너지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할 게 많아서 안 했는데 수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수소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특집. 네. 범한 퓨얼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가니까 하나 시스템 이제 우주항공이랑 맞먹혀서 하나 시스템이 탄력을 주고 있죠. 잠수함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이 좋은데 특히 잠수함 쪽에서는 저는 범한 퓨얼셀 예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개를 뜨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 SOFC도 되겠지만 뭐 지금 캐나다랑 미국과 해군 함정, 잠수함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자기의 매력도를 어필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수소라든가 SOFC는 다음 주에 한번 특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얼셀을 움직이는 게 좀 의심이 들어서 네. 이제는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일단은 수소와 관련된 두 종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블룸에너지가 또 밤사이에 신고가 영역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SOFC 관련한 종목들에서 수소 키워드 저희 기억해 놓고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수소 특집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